심장이 뛰는 정치 터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진영에 갇혀서 자 목요일에는 진보의 눈으로 민주당 진보 진영의 눈으로 네, 주요 이슈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보의 보석 같은 두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블루 라커룸 먼저 변호사계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요즘 살이 쫙 빠지신 것 같아. 강호동을 자꾸 그러니까 살을 뺀 건 아닌데 예, 조금 빠졌다고. 분발해 주세요. 네, 네, 분발해 주세요. 지우겠습니다. 변호사계 유재석 양조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저도 살 빼야 되는데. 양조열 변호사님 요즘 굉장히 마음 편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식욕이 돋아가지고. 식욕이? 그러게요. 청고마비 계절이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왠지 그냥 뭐 잘 먹혀요. 뭐가. 가을 타시는 가을 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 뉴스를 보면 가을 탈 새가 없는데. 네. 자, 그럼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명태균 씨가 뉴스의 화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 막 단독 보도 쏟아내고 있고 이제 명태균 씨가 언급한 또 주요 정치인들이 해명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누가 소개해줬느냐, 또 몇 번을 만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뉴스에 되고 있는데 과연 또 그게 본질인가 이런 얘기도 해보고 일단 명태균 씨의 영향력, 그 김건희 여사와 또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디까지인가, 또 실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주요 뉴스 핵심인데 저 어제 한판 승부에서도 전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건대 앞에서 만난 거 누가 그렇게 짰겠어요? 치매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그걸 하게 한 거는 나. 그게 나온 사람이 나예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한 병성 한 6개월, 5개월, 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 계속. 그럼 그 상황에서 물어보겠죠.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그 누가 얘기했겠어요? 예, 저희 한판 승부 제작진이 이제 명태균 씨와 지속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오고 있는데 관련 단독 보도 주요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뉴스의 정황들 그리고 명태균 씨의 본인 말을 정확해 보면 그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깊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관계가 깊다라는 엄청나게. 얘기를 둘러서 표현을 본인도 하고 있고요. 예, 딴 사람들도 증언을 하고 있어요.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그 자리에서 뭐 택시 타고 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예, 만났는데 이미 매우 친해 보였다라고 엄청 본인 친밀해 얘기를 보이더라. 하기 때문에 예, 이걸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두 번 봤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또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예. 일단은 명태균 씨가 허세를 부리는 거냐 완전 허세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근데 이 답을 못하는 대통령실 입장이 더 난감하고 곤란해 보이네요. 아하. 사실 구체적인 어떤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본질이 아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판 주변에 보면 뭐 누가 당선되고 그러면 뭐 이거 다 내가 해준 거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의도에.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저는 끊임없이 그 어떤 의문부호를 가지고 계속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박준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관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허세만 아닌 것 같아요. 예. 허세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부분인 거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본인이 뭐 명태균 씨가 다음날 농담이라고 바꾸긴 했지만 예, 예. 내가 입 열면 다 뒤집어진다, 하야하고 탄핵. 탄핵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가는데 예. 법적 조치 얘기는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희한하기도 하고 박 변호사 짚은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이 그리고 또 이준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예전에 당대표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맞아요. 그거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들의 사실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과연 이런 저희 식의 어떤 두터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는 그런 거죠. 실제 총선에 개입을 했느냐, 그렇죠. 그걸 봐야 공천에 되는 개입을 거죠. 했느냐, 네. 그거를 보는데 얼마만큼이나 이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의 역할이나 어떤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른 일에는 굉장히 과장을 해요. 과장인지 아닌지 뭐 좀 크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딱 그 문제를 짚잖아요. 선거. 예, 그러면 아니야. 그 3억 6천도 아니야. 나 보고한 거 아니야. 텔레그램으로 그냥 문자 보낸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가 뭔지.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모든 언론사에 달라붙어서 이제 관련해서 취재하고 또 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부부가
해외 순방을 나간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해명하면 굉장히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공식 입장은 이제 2번 만났고 2번 만난 이후에는 어떤 공식적인 소통이 없었다라고 이제 대통령 입장 바뀌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저희 뭐 한판승부 보도나 추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2번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이준석 대표 2번 만난 거 외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7월 4일날 만났다. 네. 그럼 네. 그것까지 3번이잖아요 벌써. 기본 3번이 넘어요. 기본 3번이기 때문에 넘어요. 예. 과연 그 제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가? 이게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 표명도 늦고요. 대응할 때 대통령실 기본 기조가 만약에 문제가 크게 됐다면 고발 조치부터 합니다. 예. 이 명태균발 뉴스도 최초가 뉴스토마토입니다. 2년 전에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관저 이전 관련해서 천공이 뭐 갔다. 그게 갔다는 보도 즉각 고발됐어요. 아하. 똑같은 뉴스토마토가 이 명태균발 뉴스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아하. 그게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이고 두 아하. 번째는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여사인데 확인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외국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과연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확인되게 딱 두 개 얘기인 거예요. 딱 두 옆에 번. 이제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대통령과 이제 여사가 딱 있는데 혹시 명태균 씨 아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거를 분이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예, 뭐 아닌 것 밖에 같아요. 있어도 그렇고 감히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 발표 보면 선거 전에 2번 받고 그 정도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거짓말이라고 뭐 이준석 의원 등등 얘기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는 또 아예 빠져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 만났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그 선거 이후에 대통령 할 때 봤다는 건지 아하. 어떠한 답이 없습니다. 이건 답 하나만한 답을 한 거거든요. 예. 오히려 역공 빌미가 되는 여당 내 뭐 이준석 의원 여당은 아니지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 아나나님이 못한 답변을 해버린 결과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미뤄서 짐작할 수 있는 네. 부분은 대통령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 공적 시스템이 있고 그 일을 맡은 그런 어떤 비서관이 됐든 행정관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대통령과 아니면 뭐 의견을 모아서 조율해서 발표하는 공식적으로 내놓는 그런 것들이 작동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보면 생각해 보면 이 명태균 씨는 아니지만 최근에 또 다른 어떤 폭로에 의도치 않게 폭로해버린 김대남 전 행정 김대남 씨.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실에 십상시가 있다. 그 젊은 친구들을 주축을 해서 실제 행정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나 다 봐야 되지만 근데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름으로 나온 발표에 대해서 주변에서 뭔 소리야 아니잖아라고 얘기해버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 그 대통령실 관계자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명태균 씨 본인이 대통령실 적어도 취임 이후에는 본인도 스스로도 관여 안 했다고 하고 있지만 예. 그 전에 중요한 일들을 자기가 얘기했다라고 하고 아하. 윤핵관도 몰아냈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맞다라면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물어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마저도 그 내부에 정말 가깝거나 정말 뭐 측근이거나 아니면 뭐 진짜 비선 라인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김건희를 아니라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뭐 맞서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쩌면 이게 언론 대응이잖아요. 대응은 단호하고 빠르게 다시는 그런 얘기 안 나오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단호하지도 않죠. 빠르지도 않죠.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최악의 반응을 한 거예요. 아하. 차라리 이럴 바 안 하는 게 나아요. 침묵이 낫거든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거짓말하고 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명태균 씨가 뛰어드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좀 공감을 하는데 무너져 버렸다라고 봅니다. 무너져버렸다. 이런 거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있는 차원으로 거의 모든 언론사들 다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예.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이제 앞서 명태균 씨가 한 달이면 하야 탄핵 요 발언을 놓고 또 채널 A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 보도를 이제 명태균 씨가 항의를 했더니 또 그 다음 날 또 바로 채널 A가 농담 삼아 명태균 씨가 한 얘기다가 주워 담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또 한번 보도가 됐는데 또 이게 농담 삼아 한 얘기다는데 이게 또 파문이 엄청 커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하야 탄핵까지는 농담삼아 한 얘기라고 예, 했지만 예. 여전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입을 열면 정말 큰 일이 날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저희 한판 승부에서 밝힌 내용도
본인이 아직 대선 관련 얘기는 문도 안 열었다. 네, 뭐 20분의 문도 열지 1이다, 않았다. 문도 안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않습니까? 디비진다, 뭐 온갖 식의 얘기인데 딱 이 상황은 그렇게 보여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충심으로 진짜 응원했었고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지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통화 속의 공천 개입마저도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예. 그게 사실은 공천 개입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을 열면 큰일이 난다고 하는데 잘못한 건 없다 그래요. 그게 말이 정말 정반대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몰라 명태규 씨가 말하는 것처럼 다 진짜 디비지거나 뭐 하야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아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물적 증거들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강혜경 씨가 나왔어 당시에 여론조사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당원 명단까지 확보하고 50만 명 명단을 확보하고 그걸 이용해서 여론조사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 자기는 나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정말 가까워. 하지만 입 닫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암정을 주지 마. 네. 이거예요. 그거예요. 키는 명태균 씨가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하. 겁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가장 명태균 씨 관심사는 검찰 조사 플러스 구치소 감옥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나를 건드리면 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경고장을 던진 걸로 보이고 이거는 뭐 제 어떤 생각의 영역이고 추측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마 뭐 정치권에서 뭐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이나 어떤 등에서 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다시 번복 정정을 시킨 겁니다. 감옥에 안 간다면 나 이거 정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탄핵하야 얘기를 쉽게 꺼냈다가 또 그다음 농담이 이게 기사 보도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놓고 예. 농담이다 할 정도는 뭐냐면 뭔가 거래 아닌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야 되고 예. 또 막 틀어지면 또 다시 얘기할 겁니다. 명태균 씨는. 그러니까 이 모든 전국에 특히 야당 제외하고 대통령실하고 명태균 씨하고 두 사람만 비교해 볼 때 엄청 우위에 있는 사람은 명태균 씨 같아요. 그거는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녹음 자료든 녹취 자료든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얘기로는 휴대전화 4개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실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두려울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명태균 씨가 뭔가 시선을 좀 흐트러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고 정치인들과의 인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흥미거리는 잔뜩 주는데 그래서 언론으로 하여금 안 따라갈 수는 없게 만드는데 예. 그러면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게 정작 중요했던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이 될 수 있었느냐. 갑자기 수도권에 있던 사람이 창원 쪽으로 가가지고 예. 그리고 2024년은 왜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도 보냈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텔레그램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전화도 했다라고 물론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만 예. 네 얘기는 나오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거 뭐 3억 6천 증거 아니야. 자기 맘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위에서 시켜서 뭘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기재해가지고 막 건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도 예.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막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축소를 하거나 외면해요. 예.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재밌어 보이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그 본질에 있어서는 진짜 그 다른 큰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드러나 있는 정말 법적으로도 분명히 하자가 있어 보이는 그거를 핵심을 캐야 됩니다. 거기에 차트는 맞춰야 돼요. 초점을.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언론사들이 명태균 씨가 한마디만 하면 그 한마디를 딱 잡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음 스텝은 그 무엇이 될 것이냐. 일단 지금 거의 대부분 또 많은 취재진들이 창원으로 내려가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집을 떠나서 지금 굉장히 기자들 피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행안위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본인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뭐 참고인은 뭐든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법상으로는 뭐 그게 가능한 얘기긴 예. 합니다. 예. 수사 받고 있으면 국감이나 이런 데 가서 답변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이 모든 것도 명태균 씨가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수가 틀린다면 할 것 같고 지금 양 변호사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국면 자체가 명태균 씨하고 누가 친하냐, 더 친하냐, 덜 친하냐, 언제 만났냐? 누가 데리고 왔냐? 누가 소개했냐? 그 국면으로 지금 몇 가고 번 있거든요. 만나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근데 된다. 이거가 그러면 안 돼요. 명태균 씨가 의도한 건지 뭐 이준석 의원이 의도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면에 그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정 개입, 특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부분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시작도 좀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그거였어요. 재보궐선거부터 해가지고 개입됐고 그 세비 같은 거 이른바 반띵 사건 등등 이런 추적도 했다 등등 을 보도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 야당은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을 거고요. 예. 명태균은 만약 여차하면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 하나씩 꺼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은 저는 명태균 씨가 결정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본인이 아주 영향력을 가시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전화해서 야 언론기관 우리 통화하자 이렇게 해도 말할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할 것이다. 이게 한 달이면 하야 탄핵 발언 이후에 저희 이제 취재진 전화를 해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채널 A 기자가 이틀간 집에 왔다. 동행 취재를 했었다. 근데 이제 이틀째 찾아왔는데 집에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집에 들어와서 본인이 라면을 같이 먹었다. 끓여주는 라면 먹었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 이거 혹시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 구속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을 해서 아이 그러면 한 달이면 해야 되고 탄핵될 건데 그게 되겠어? 해보라고 해.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구속. 자기 얘기는. 구속.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 구속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서 이렇게 답했던 건데 채널A 보도는 갑자기 협박해서 나 이거 지금 하야하면 탄핵할 거다 이렇게 협박한 것좀 보도가 나와서 또 바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항의했더니 그 다음날 채널A 보도는 민감한 얘기 농담이었다. 이렇게 또 후속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기자들이 네. 체크를 당연히 할 거고요. 아 그런가요? 그 질문 안에 여러 가지 담겨져 있을 거고 아하.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국면에서 명태균 씨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아하. 아마도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구속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아하.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탄핵이 웬 말이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저는. 아니 그거 자체가 본인이 그건 자기가 농담이라고 하지만 협박이죠 사실. 사실상 농담을 가장하는 전혀지면 뼈가 있는 얘기다. 아니 그 하야의 탄핵이 아니더라도 뭔가 틀림없이 법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게 그때 정말로 도대체 왜 그 보고서 들고 간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다 들은 것처럼 자기 그 강경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빨리 얘기하면서 그 보고서 빨리 뽑아라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을 같이 모아서 이걸 좀 그 둘의 힘을 통해서 잘 끌어나가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했어요. 만남도 주선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빼놓으면 안 돼요. 이준석 어차피 의원 얘기를 해야 예, 되죠, 어차피 그 부분은. 여기서도 만약에 그 지금 대선 과정에서의 그런 일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보인다라면 같은 비슷한 방법을 이준석 대표에게도 썼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도 여기서 넓게 보면 그런 거예요. 당신도 내가 그런 식으로 도와줬잖아. 당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네, 진짜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진짜 뭘 했길래 뭘 했길래. 근데 여 국면에서도 대통령실이 참 암담합니다.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야당에서 탄핵 뭐 하면 난리를 치던 사람이 예. 어쨌든 간에 주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뭐 나중에는 농담이라고 했지만 하루 지나서 이거에 대해 대통령실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명태균에 대해서 뭔가 뭐 제대로 된 반응 없다는 거. 사실은 이걸 눈여겨봐야 돼 우리는. 대통령실도 반응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한데 뭔가 그런 어떤 폭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예. 이른바 시민단체들이 아. 나서서 아. 제3자 고발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데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오늘 저희 한판승부 방송 이제 명태균 씨가 7월 30일 대통령 입당 시기를 조언했다. 이 보도를 보고 서울시 한 의원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네. 이거 이게 선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3자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종배 이분이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단체 사세행 이름 제 단체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 주로 이제 그 단체의 대표를 그런가요? 역임을 했었고요. 예. 고소 고발을 좀 많이 했고요. 예. 제3자라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 우리 그 신앙님하고 김만배 그 명예훼손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 대통령이 고발하거나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고요. 아. 아마 다른 단체에서 했던 거를 주소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예. 실제로는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인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처벌 의사를 밝히고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 대통령 상황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대통령 본인이 고소하기에 조금 애매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 제3자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던들 허위면 몰라도 허위라는 걸 대통령이 밝힐 수가 있을까요?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 예,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하는 과정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내일 뉴스토마토 보도가 뭐 있다면서요? 예, 단독이 또 나옵니다. 단독이 있어요? 명태균발 뉴스입니다. 그래요? 뭐예요 또 그? 지자체 선거 지자체 선거에 나올 것 관련한? 같습니다. 지금 맥락은 똑같아요. 명태균 씨가 그걸 흐트려요. 나의 시선을? 영향력, 걔가 언제 봤니, 누구랑 더 친하니 하는데 뉴스토마토는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 뭐냐면 이 공천을 누가 개입했고 했느냐. 특히 김건희 여사가 있느냐 없느냐. 명태균 씨는 보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했다는 거거든요. 2022년도 김영선 보궐선거 창원 의창, 2024년도 총선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자체 선거. 지자체 2개 정도 두 개의 보도가 지방. 됩니다. 예. 사실 이거 말할 수 굉장히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예 하는 곳하고 다른 사투리 하나. 예, 지금 굉장히- 제작진이 강원 같은데라고. 모르겠는데는 강원이 아닌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상도 게 아닙니까? 예, 만약에 경상도 정말 아닙니까? 예. 그 명태균 씨가 그렇게 대선 과정에서 크나큰 어떻게 보면 공적을 세웠다라면 예. 김영선 한 사람만 영향을 그렇죠. 끼쳤을까라는 아.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더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그 김영선 전 의원 사실 2024년은 실패했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2022년.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뭐라고 뭐 다툴 수 있다고 2022년 확실했거든요. 어쨌든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다른 데도 있느냐 이게 뒷받침이 된다라면 더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핵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네,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이 핵심으로. 네, 거기로 가야 돼, 거기로. 네, 거기 가야 되는 네, 거고요. 거기로 가야 돼요. 누가 친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결론을 다시 내려는 게 뭐냐 하면 누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냐 안 했냐. 이 국정농단이잖아요. 내일도 녹취예요 그러면? 녹음 자료가 아마 공개될 것 같습니다. 내일 녹취가 또 있답니다. 뉴스토마토. 저희 또 박지훈 변호사가 또 한판승부 패밀리이기 때문에. 한 남쪽 한 북쪽 이렇게 두 군데 갔다. 남쪽 북쪽이 다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제가 뭘 얘기했는데요? 얘기했네. 제가 뭘 얘기했어요? 제가 뭘 합니까? 예. 어. 남쪽과 북쪽 지자체 선거에 관련한 하긴 뭐 충청북도 남도도 예, 있습니다. 맞아요. 전라남도 전라북도도 있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또 내일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하는 뉴스토마토 보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도 많던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야, 이 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이렇게 또 한국 정치사에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온도가 변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을 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외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뉘앙스 발언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우리 방송엔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렇죠. 매주 해왔고요. 매주 하네요. 또 어떤 헌정 방송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이제는. 갈 데 없다. 그러니까 밀린 게 아니고 벼랑 끝이 아니고 벼랑 벼랑 끝 떨어졌다. 이게 말이 뭐냐면 이제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친한계 모임도 있지만 벌써 의원들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죠. 의원들이
국민들이 해버리면 그거가 아니다 기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친한계 의원들에게 말했으니까 기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시기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늦었다. 음흠. 정치인들은 항상 반박자 빨라야 돼요. 패턴이. 뭐 우리 IS, DJ 예. 많은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 지지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시점에 탁 터뜨리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90%가. 아. 뒤늦게 돌았어요. 뒤늦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큰 효과가 또 있을지는 아. 의문인데 앞으로 이제 요 의미는 어떻게 둬야 되냐면 앞으로 대통령실하고 당정 관계 부분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제2요구권 다시 네. 표결됐을 때 아하. 그게 이제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 좀 늦게 해도 되는데 이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의미 없어요? 네, 의미 독대? 없어요. 뭐 이런 아니, 말? 뭐 이게 한동훈 대표 왜냐하면 아, 왜 이렇게 좀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보수에서도 지금이 아니라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사실 뭐 총선 때부터 연말부터 대권 출범할 때부터 큰 문제였었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듯이 60% 넘게 그렇게 대표가 된데도 예. 저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그 수건을 좀 풀어줄 거라는 보수층의 어떤 지지도 있었을 거예요.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 얘기는 한동훈이 아니고 뭐죠?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아, 이게 최상목 최상목 특검법, 특검법. 한동훈 표, 네. 최상목 특검법도 전혀 안 지금 내놔요. 없네요. 민주당에서 3번을 내놓도록 안 내놔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3번째 내놓을 때는 민주당의 한동훈 대표가 그럴 거면 민주당에서 내시죠 하니까 민주당이 내는데 그건 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대요. 근데 본인 생각이 뭔지는 안 말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들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친한계 의원들은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아하. 궁금한 게 예.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이 중차대한 사안에서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꼽히는 분들이 나가서 뭐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거는 항상 뒷발에 있고 그냥 마지못해 그리고 언론에서도 역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언론마다 이걸 크게 쓰는 이유는 아. 너무 말을 안 하니까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예. 우리라도 나서서 야 좀 해봐 아하. 이러는 것 같은데 예. 저 말하면서 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대선 때 했던 약속만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예. 내조에 네. 충실하겠다. 요 예. 배우자의 역할에만 그 역할만 하시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지금 순방 중에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또 이게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요거는 이제 검찰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본심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말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게 불신이 많으세요. 아니,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불신이 아니라 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행적이 그래요. 슬프지만 이거를 깼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한동훈 대표는 선봉장에 서야 될 위치에 있는 그렇죠. 분인데 선봉이 아니라 누가 나서 싸우면 알았어 뒤에서 내가 응원해줄게 이런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저희가 한동훈 대표 헌정 방송 아니겠습니까? 블루 라커룸 계속 얘기죠. 예, 오늘 박지훈 변호사의 입장임을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 됐냐면 밀려 마지못한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오늘도 만약에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누구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멘트로 바뀌었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보수 언론에서 그나마 이렇게 쳐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실제로 따져보면 양 변호사님 말대로 큰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따라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지호 그 전략계획 조직 부총장인가요? 이제 부총장이 저희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과는 물론이고 앞으로 행동 계획에 대해 약속을 해야 된다. 신지호 부총장 말만큼만 가도 돼요. 근데 그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그 정도 가야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난 모른다. 그럼 안 되죠. 이해는 이게 뭐예요? 한판승부에 방송했는데 예. 기사 이게 났는데 뭐야? 왜 박재원 아나운서 방송을 안 들으셔? 들어도 모른 척 한다고 느껴지고 아직까지 두 발을 두는 것 같아요. 두 발. 사실은 정치인들은 필요할 때는 이쪽 진영 주고 밀당도 하고 주고 받고 하는데 결단이 서잖아요. 아하. 한쪽은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말 정도 해도 지금 친윤계에서는 엄청 또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네. 말하냐면 오늘 오전만 해도 대통령 순방 중인데 공개적인 자료에서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진정성 있는 충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정치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략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이용하고 있다. 네.
나이가 나죠. 친윤계에서 이 정도 얘기하는 난리 나는 게 이건 사실은 이거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 통한 느낌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아. 하진 않았겠지만 이 김건희 여사 두 분이 하는 관련 말이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잖아요, 사실은. 아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부분, 수사 부분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이 국면에서 이런 것도 넘고 밟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하. 이게 권성동이든 뭐 장해찬 누구든 간에 이런 얘기 한다고 발목이 잡혀버리면 아하.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Keep going. 저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네, 이라면 권성동 장해찬. 지금 저희가 말한 것처럼 선봉의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오히려 한 대표가 안 오히려 대표가 안 보여주는데 뒤에서 응원하니까 가만히 있어. 계속 지금까지처럼 가만히 있어. 왜 나설라고 해? 아하. 아예 초반에 그냥 길 꺾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말씀을 안 들으시려면 예. 그렇죠. 더 세게 나왔어야 돼요. 아하. 그리고 본인이 주도를 했어요. 아하. 대표가 주도를 해서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이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와버리면 싸움이 될지언정 이렇게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어딜 감히 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가만히 있더만 무시하는 왜 거예요, 나서는 무시하는 거야? 여태까지처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두 분이 뭐 대통령을 독대한다? 이것도요. 진짜 의미를 두려면 재보궐선거 전에 해야죠. 후에 만나신다는데. 재보궐선거 후가 뭐예요? 전을 만나면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거에 그런 영향을 그런 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대통령이?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지난 또 총선에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민생 대통령께서. 토론회 24번이나 했어요. 예.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현안들 짚어주셨어요. 그래도 깊이 있는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정무라인이. 대통령실에서 정무라인은 예, 그럼요. 대통령실 정무라인은 판단하겠지만 대통령실에 모르겠어요. 김대남 씨 말이 맞다라면 예. 십상실은 다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독대가 별 소득이 없을 것이고 없습니다. 시기도 별로다. 저는 근데 두 분이 딱 독대에서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떨까? 딱 이 두 분이 앉아서 독대는 두 분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 그 약간 딱 조용히 밥을 딱 먹고 밥 먹자. 네. 밥 먹고 우리 저기 옛날 그 김대희 씨. 개그 프로처럼 김대희 씨 그 뭐야 그 무슨 꼰대이. 프로예요? 네. 꼰대이 이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밥 먹자. 왜냐하면 약간 침묵 정적. 보도에 따르면 네. 같이 동석하는 것도 지금 불편한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 30분 전에 안 간다고 통보하고. 네. 그 지금 그 일이 뭐 보도니까 뭐 맞다고 보면 사실은 만나는 게 엄청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독대를 이렇게 미리 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독대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선거 후에 한다는 거는 변수가 많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잘 될 만약에 수도 있는 거고요. 안전결과 나오면 그러면 볼 독대 안 이유가 한다 할 없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룰 볼 수도 이유가 있는 없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실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선거 이유로 밀어넣고 당장에 너무 안 본다. 또 이런 거 있겠죠. 국정감사 기간인데 당 대표를 우리 쪽으로 해야지. 당 대표를 만약에 상대가 돼가지고 야당하고 같이 된다 그러면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최소한 지금 당 대표 요구하는 게 뭐 지금 겉으로 봤을 때 독대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독대를 하겠다. 다만 선거 후에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독대가 필요했던 시점은 예. 지금도 풀리지 않았지만 의료대란과 그렇죠. 관련된 부분에서 의료대란. 현안이 있었을 아니 그러니까 때 지금 의료대란에는 계속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너무 이슈를 보도가 안 지금 되고 있죠. 다른 것만 너무 집중하고 예, 있어가지고 그때는 걱정이네요. 독대가 필요했어요. 그냥 메시지 내지는 만나는 모습만으로도 어느 정도에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안이 이렇게 떠올려 있는데 여사님 공천 개입이 떠올라 있는데 거기서 두 분이 만나면 뭘 풀 수가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 검찰 선배들한테도 제가 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라는 분인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막역한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막 연락도 주고받고 그랬었잖아요. 예, 카톡도 근데 많이 만나가지고 하셨고. 예. 뭐라고 하겠어요? 그 형수님 뭐 사적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무슨 얘기를 꺼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재도 그렇고 그 시기도 이후에는 그렇고 또 없어요. 익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익십 공개도 공천 있었고.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본다는 게.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 현지 인터뷰 순방 중에 여서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원래 지지율에 영향 받지 않겠다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지만 낮은 지지율 요거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뭐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같고 안 돼요? 잘 예. 별로 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 예. MBS 조사도 있었고 또 곧 갤럽 조사도 있을 거고 금요일 날 예, 떨어질 게 나오겠네요. 지금 보이거든요. MBS 아. 선행이라고 선행 지표라고 보면 사실은 말을 하긴 하지만 상당히 지지율에 지금 얽매여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아. 말씀은 저렇게 다른 식으로 하지만 그리고 그 지지율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정 운영 자체가 지금 마비된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 정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군요. 다른 국면하고 지금 예컨대 공천 개입이라든지 뭐 너무나 많아 제가 다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 국면들을 보면 그거하고 지지율 때문에 그 국면을 이게 덮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마 20% 많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 말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저는 한동훈 대표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 예. 정도의 그 어떤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하도 지지율 상관 안 한다는 얘기만 하고 마이동풍이니까 언론에서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아니 상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신 말이다? 말하다가 근데 언론에서 아이고 그래 이 말이라도 해주네라고 쓴 거예요. 너무 저는 이거 방점은요. 그 뒤가 오히려 방점이에요. 아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난 흔들리지 않을 것. 흔들리지 않겠다. 안 흔들어. 아니 그게 말이 안 돼. 지지율이 낮은데 개혁에 대한 지지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제가 이상합니까? 언어역 잘하실 것 제가 같아. 언어 영역 정말 잘 쳤어요. 알겠습니다. 수능 제가 첫 번 쳤는데 거의 만점 가깝게 맞았는데 99사학번. 수리 영역은 못했지만 언어 영역 잘했는데 제가 앞만 이런 거 봐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아니야. 뭔 말입니까 이게?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어의 일관성이 좀 다르다. 아니 근데 한번으로는 기자분들도 딱해요. 우리 대통령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이거 좀 저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좀 국민 얘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한 마디도 안 하니까 그러다 아우 낮은 지지율 처음으로 지지율 얘기 꺼냈네. 그 정도죠, 그 정도. 이 정도예요 사실은. 아까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 왜 저렇게 대표가 지금 가만히 있지? 받아들이겠다고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하네. 방점은 낮은 다른 데 지지율인데 있잖아.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개혁은 흔들리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예, 이제 순방을 마친 대통령이 또 국내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굉장히 지금 또 여러 가지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 좀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자, 하나 더 이슈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그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 동시에 출격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였나 관심을 갖고 있죠. 오히려 뭐 이제 교육감 선거에 이제 어떤 정당이 그런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뜨거운 유세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나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며 다녔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나라를 구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부산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와서 금정을 뺏어가겠다고 합니다. 그거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발 저리더라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그 딴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의 부산 유세 장면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대통령의 순방 출국 그 환송장에도 가지 않을 정도로 부산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랄까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현재까지 4개잖아요. 지역구 4개인데 강화. 뭐 지금 상황상으로는 서울시. 2대2. 2대2 그러니까 뭐 강화는 사실 좀 어렵다. 힘들고.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힘들다. 않고요. 아. 여당이 좀 강화. 안상수 후보가 막 좀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제 금정에서 이제 부산. 누가 이기느냐가 아하. 이제 이번 선거에 재보궐선거 미니 선거긴 하지만 아하. 승패 지역이라고 보면 민주당이 될것 만약에 같습니다. 3대1이 되면 3대1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이긴다 부산에서. 그런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예. 그러게 바라십니까? 아니요, 뭐 저는 저가 뭐 정치 정치 뭐. 정치입니까? 저 편파적인 그냥 블루라폼에서 여기 편파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단이라도 빨리 잘 됐고 조국 혁신당하고 예. 뭐 좀 그 기호지세라 그러나요? 기후지세. 예, 호랑이 등에 탄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특히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결국은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내일 사전 투표죠. 네. 그리고 이제 본 내일부터. 투표는 16일이고요. 예, 16일. 5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예. 이제 사전 투표는 뭐 보수건 진보건 간에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승패가 갈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이제 본 투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가지고 그게 승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아주 예. 박빙의 싸움일 거고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정말 앞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굉장히 붙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최근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뉴스피릿과 에브리뉴스가 의뢰해서 에브리 리서치가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뭐 조사한 내용이고 이제 부산에 관련된 조사도 있는데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45.8%, 국민의힘 윤희정 후보가 42.3%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네.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거 정도는 뭐 이게 아직 그거 저걸 오차 가지고 범위 밀 수는 없고 내니까. 오차범위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박빙인 상황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면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네. 뭔가 그 기운이라는 걸 바꿀 만한 일이 아하. 있을까라는 건데 아하. 지금 특별하게 있어 보이는 게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지금 앞에 저희가 막 얘기했던 명태균 씨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네. 이게 그 고관여층들은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관심을 가지는데요. 퍼지는 속도가 조금 멀어질수록 중도로 갈수록 아니면 정치 관심도가 떨어진 분들일수록 늦게 퍼집니다. 아하.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막 뜨거운 것들이 그 본투표 때쯤 가면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약간 좀 이 열기가 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표하기 싫어지는 거고 조금이라도 진보 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또 투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흐름이 부산 쪽 흐름이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또 하나의 이건 정치적 상상이긴 한데요. 상상입니다. 제가 상상.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예, 상상. 건데 한동훈 대표의 거치가 사실 여기 걸려 있다고 보거든요. 부산. 친윤 쪽에서 과연 가만히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이 금정구청장을 사수하는 걸 원할까 했을 때 약간 세모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네요. 한동훈 대표는 두 쪽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도 뭔가 어떤 갈등 요소가 있고 밖에 당연히 민주당하고 지금 갈등 싸워야 되는 모습이고 한동훈 대표가 외롭다 많이 안에서도 누가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예전에 강서구청장처럼 보궐선거처럼 모든 당이 하나가 돼서 하는 그때는 상황은 막 아닐 그 것 같아요. 당번표가 있었어요. 네. 구역별로, 아주 셌습니다. 의원별로 다. 뭐 그거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그 만들었던 측면도 있지만 예. 김태호 사면하면서 예.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또 다른 적이 뭐냐 하면 좀 남아 있는 며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그 속마음이 아이씨 저 잘하마. 그러면 한동훈 대표 뭐 좀 힘들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좀의 차이라면 선거에 반영될 수도 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아까 이제 연설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인식을 정치의 판세를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약간 궁금했던 게 그 지난 총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랬을 때 부산 금정에서 구해주셨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총선 성적표는 참패였어요. 본인이 맡아서 치렀던 총선 선거는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부산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부산에서는 성적이 좋았다. 좋았죠. 차라리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힘들었지만 부산만은 저를 살려줬습니다. 이런 얘기는 모를까. 예. 나라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구해주셨습니다. 못 구했잖아요.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사실은. 그래서 뭔가 아직도 좀 판세를 그거만 보면 잘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 스스로가 비판받을 본인이 하는 말씀이 맥락 안 어떻게 맞죠. 돌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의 생각. 그 선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진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108석 뗐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수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그래 잘했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낫다. 우리가 나왔는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안 하니 못한 얘기를 한 것이다. 결국은 선거를 보게 돼요. 부산에는 필요기 기준으로 다 졌잖아요. 싹 다 졌잖아요. 나머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만 이러겠어요? 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당연하죠. 한다고요. 누군가는 정치라는 건. 그 그렇군요. 한 줌이 됐든 얼마큼이 됐든 그런 꼬투리 안 주는 게 정치예요. 예. 맞아요. 마지막 짧게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호남에서의 대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 군데가 이제 영광이었나요? 영광. 진보당이 좀 앞서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뭐 결국은 민주당이 다 이기지 않을까 저는 아하, 그렇게 예상.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뭐 2만, 3만 또 5만 정도의 작은
군 지역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특히 뭐 그쪽에는 이제 결국 야당세가 강하긴 그렇죠. 강한데 결국은 한쪽에 몰아주게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 이것도 명태균발 뉴스들이 우리 양 변호사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세게 퍼졌잖아요. 아. 이제 슬 다 갑니다. 아. 올 그 국감하면서 단풍이 아래로 내려오는군요. 내려오듯이 그러면 원래는 위로 북상하는 단풍이 이게 조국 아래로 내려온다. 혁신당이나 진보당 쪽으로 가야 되냐, 민주당이 맞냐. 아하. 호남에서는 전략 선택을 많이 합니다. 아하. 민주당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아. 점심 먹으면서 네. 아니면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예. 야, 이거 들어봤냐? 뭐 희한한 뭐 이게 야, 이제 뭐 명태균 누구냐? 뭐 명태야 뭐 이러다가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 뉴스만 보는 것만 아니 다 생업들도 바쁘시고 예. 저희는 뭐 뉴스를 보는 것이 반 직업이 예. 됐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뉴스가 궁금하시면 저희 한판 승부. 결국 민주당 3대1. 3대 1. 3대 1. 뭐 이거 예측할 수 있는 거 3대 아닙니까? 1. 3대 1. 만약 3대 4대 0은 아닙니다. 이건 내 못하겠다. 그건 내 말 못하겠다. 양보하는 척하시면 3대 1, 3대 1. 4대 0은 내 못한다. 3대 1. 3대 1. 예측 대예언 3대 1. 네, 맞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우리 양질 변호사 안 오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신 것 같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신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블루라커럼의 형제 박지훈 변호사, 양질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